외교부 차관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관련돼서 외교부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태도나 기조를 보면 이 정부 내의 외교부의 위상과 역할이 정말 무언가, 그리고 현재 이 박근혜 정부 내에서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부처 간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교부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다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 내에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효용성을 주장하는 부처가 있다면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도 우려하는 부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자와 전자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협의 과정에서 하나로 이제 통일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정부고.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들까지 부정을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 어떤 찬성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외교부의 자세를 보면서 과연 외교부가 그러면 결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대외 전략의 핵심 부서 아닙니까? 그 기조를 정하고 그런 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회의 때 다른 의원님께서 NSC가 언제 열려서 결정했냐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관리 예산 밝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7일 날 결정했으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장관은 그 부분이 그냥 관례상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장관은 와서 7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럼 외교부는 도대체 뭐냐? 또 제가 그날 그런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서 진전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사드 배치는 다시 철회하는 거냐? 이렇게 답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보면 김관희 안보실장 와서 그렇게 되면 철수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이게 결국 대외적으로 세계 각국에 대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외교부 장관은 그 부분에서 얼버무리고 답변 안 하시고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은 거기에서 그냥 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회가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대할 수 있고, 이후에 우리가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회가 지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믿고 지원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부가 반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 이게 반대도 사안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대를 했다는 거와 사드 배치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될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는 그런 이견도 제시했습니다만은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그 큰 결정에 있어서 외교부가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결국은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가 정확히 윤 장관의 답변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런 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다 못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에 있어서 뉘앙스가 좀 다른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취지에서 답변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만 국민들도 이해하기 훨씬 편하신 거 아니겠어요? 외교 문제가 그렇게 쾌도난마처럼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외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은 그러한 부분에 전혀 감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외교부가 그러면 조정을 하시던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외교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얼버무리고 어떻게 답변 안 하시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답변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지금 외교부가 갖고 있는 속내를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정부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고 다른 어떤 부처에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그런 답변 태도나 기조를 유지하시면 저희가 외교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든 제도든 간에 저희가 뭐 지원할 걸 어떻게 저희가 하겠어요. 외교관은 답변에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거하고 그 애매모호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뭔가 소신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후에 어차피 사드 문제 지금 뭐 남중국해니 사드니 북핵이니 이런 뭐 삼각파도에 갇혀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지적들이 많이 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올해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 토론에 나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이야기에 나갈 텐데 그런 쪽에서 저는 외교부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어떤 태도나 기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큰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